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해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 행위라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민자사업의 수익 보장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지만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른 주주회사인데 조달이 자율이 8%에서 20%에 달해 그만큼의 추가 수익을 얻어야 된다 해서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에 가면 이자율이 2%대인데 결국 18% 가까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내부 거래와 다를 바 없고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모두 나서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행 기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이익을 위해 과도한 부담과 손실을 지우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시설, 특히 도로나 항만 같은 민자시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강원도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과도한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대교와 강원도 미시령터널, 경상남도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관련 행정기관 관계자들과 고양, 파주, 김포시장이 함께했다. 토론회 2부에서는 김준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차호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김기수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함께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공정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자도로 통행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와의 재정지원금 차별 때문에 태생적으로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주무관청은 운영비를 재정 지원하며 민자사업을 유지하거나 민자사업을 해지, 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존 사업 구조를 변경하고 민자사업 요금 부가가치세 면세와 요금차 등 폐지 추진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제조될 사업 시행 조건 조정을 주제로 사용료 인하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경기도 일산대교 전문가 TF단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보장해온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가 수반된 민간 투자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5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요금 조정 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통행료 재조정을 위한 본격 협상을 추진 중이다. 다음은 불법 콜택시 및 렌터카 영업 행위 기획 수사 뉴스입니다. 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 운송 행위, 일명 콜뛰기로 3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 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 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 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 그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영업 알선 및 불법 운영, 자동차 대여 사업,
불법 운영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대리운전 위장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행위를 확인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택시 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CC 대리운전으로 위장하여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홍보 달력,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 택시기사 14명을 모집한 후 불법 택시 영업 알선의 대가로 2년간 1280만 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무등록 유령 회사를 차린 후 콜 택시 차량을 요청한 승객에게 불법 택시 영업을 해 2019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00만 원을 챙겼으며 이씨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유상 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F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세단 차량으로 이용객을 유인하면서 운임료 기준 없이 장거리는 일반 요금의 3배까지 요구하며 콜택시 영업으로 18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G씨는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이 소유한 렌터카 23대를 자동차 대여 사업 미등록자 H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고 H씨는 대여용 차량 23대를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멀티샵에서 렌터카 사업을 버젓이 운영하며 1,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I씨는 J씨의 자동차 대여 사업을 등록, 운영하고 있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K씨의 영업소 및 차고지를 설치해 46대 차량을 253회 대여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총 6,3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피의자 32명의 범죄 경력은 최고 13범, 사기 5건, 강간 2건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유상 운송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속 운전을 일삼으며 도로 위에 무법 행위를 자행하는 등 이용객들의 제2의 범죄 위험 노출에 대한 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의자 32명 중 13명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수 단장은 생계형 범죄 방지를 위해 장애가 있거나 긴급 복지가 필요한 피의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부서에서 맞춤형 복지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 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